현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선배 도시들은 이것의 핵심과 성공을 시민과 시민의 참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유기체에 비유될 정도로 각각의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스마트 시티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를 향한 방법과 접근에 대해 많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선배들의 조언에 귀 기울인다면 그 과정이 조금 더 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1. 서론. 스마트 시티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오르는 새로운 대안이다. 스마트 시티 관련 시장은 에너지, 교통,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관련 분야의 투자를 확대 중이다.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시작으로 초기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구축했지만 기술 개발을 제외한 지속 가능성, 거버넌스, 시민 참여 등의 분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스마트 시티의 선진지인 유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있을까? 본 희망 이슈에서는 2019년에 진행된 현장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스마트 시티의 정의와 목적, 구성 요소 등을 살펴보고 왜 시민 참여 스마트 시티가 중요한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어서 유럽의 새 도시에서 확인한 시민 참여형 스마트 시티의 특징과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스마트 시티 구축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한다. 이 스마트 시티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기술적, 기능적, 그리고 사회학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기반의 지능형 도시, 기능적으로는 도시 공간의 정보통신 융합기술, 친환경 기술 등을 적용해 행정, 교통, 물류, 방범방제, 에너지, 환경, 물관리, 주거, 복지 등의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그리고 사회학적 의미로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하면서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지속가능 도시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시 문제가 발생하면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거나 시설을 확충하여 해결했다. 예를 들어 교통이 혼잡하면 도로를 확장하고 방법 문제가 있는 곳에는 경찰 인력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는 도시 전역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곳에 자원을 투입하거나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테면 교통이 혼잡해지는 경우 도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오해를 유도하거나 CCTV 활용을 통해 범죄 발생 즉시 경찰 인력을 적절히 투입한다. 스마트 시티의 목적은 명확하다.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첨단화된 도시 인프라의 확충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스마트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 속도를 정할 때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이를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3. 왜 시민 참여 스마트 시티인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서울의 스마트 시티 순위는 대개 6위부터 30위 정도의 수준이다.
대중교통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만 시민 참여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스마트 시티의 선진지인 유럽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소수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다수의 수요자 중심인 참여형 스마트 시티로 발전시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00여 개 국가를 분석해 스마트 시티 및 커뮤니티의 성공 요소를 제시했다. 주요 성공 전략은 첫째, 시민 및 커뮤니티 참여의 확대. 둘째, 거버넌스 설계와 운영의 민간 참여 확대. 셋째, 통합된 자금 운영을 통한 효율적 지원. 넷째, 조달 표준화와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한 접근성 제고. 다섯째, 테스트와 시연을 통한 스마트 솔루션 확대 등이다. 결국 스마트 시티의 성공 여부는 도시의 설계와 운영부터 시민을 비롯한 도시 이해 관계자들 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4. 유럽의 시민 참여형 스마트 시티 사례. 첫 번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ASC는 다양한 도시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플랫폼이다. ASC에는 시청, 기업, 전문가, NGO 등 4개의 축이 존재한다. 시청은 정책을 만들고 기업이 구체적 실행을 주도하고 관련 연구는 전문가가 맡는다. 시민들의 새 정책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NGO의 몫이다. ASC는 이 4개의 축의 이해와 연결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SC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카고호퍼는 물류 유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기 자동차로 도심 내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젝트이다. 개별 사무실마다 필요한 물류와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여 대형 유통 차량이 도심에 진입하지 않고 소형 전기 화물차를 빈번하게 진입시킴으로써 도심 차량 정체 예방과 이산화탄소 발생의 50%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하메스 바터는 방수 처리를 한 건물 지붕에 빗물을 모으고 이를 정수 처리해 맥주로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도시 문제 해결이 사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두 번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AI의 거점 장소인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는 6만 8천 명까지 수용 가능한 축구장이자 대규모 공연장으로 동시에 스마트 시티 리빙랩 역할을 한다. AIA는 지속 가능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015년 이후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산화탄소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시민들이 축구장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때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암스테르담 전력망에 공급하면 주차료를 줄여주고 있다. 경기장은 한 해 약 8,500메가와트아워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으며 해당 전기는 풍력 90%, 태양광 에너지 10%를 통해 축적된다. 이곳이 유럽의 스마트 시티 리빙랩 사례로 꼽히는 이유는 경기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협력으로 도시 문제 해결 방법을 실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AIA는 경기장 인근 지역 전체를 리빙랩 대상으로 설정하고 교통, 안전, 에너지 사용 등 여러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 독일 함부르크 시청. 함부르크 시는 리빙랩 진행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온 오프라인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시 데이터 플랫폼은
분야별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된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한다. 현재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체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실제 시민들이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로 시민의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부르크시에서 진행한 Finding Places라는 프로젝트는 2016년 난민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난민주택 정보 리빙랩 프로젝트이다. 레고 블럭과 증강현실, 터치스크린, 3D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난민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 지온의 베이크는 실시간 건설 관리 프로그램이다. 도시 데이터 플랫폼으로 공사계획 데이터와 도로 데이터, 실시간 교통량 등을 수집하여 건설 지역의 실시간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에 제공한다. 네 번째, 독일 베를린 파트너와 유레프 캠퍼스. 베를린은 친환경 에너지와 기업 간 네트워크,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세 가지 축을 토대로 스마트 시티를 이뤄가는 중이다. 그중 베를린 파트너는 베를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기업과 투자자, 대학 산하 연구기관을 연결하거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 사업이다. 유레프 캠퍼스는 스마트 산업단지 플랫폼의 대표 사례이다. 2007년에 설립된 이곳은 에너지 전환과 모빌리티에 특화된 기술 혁신 지역이다. 주로 에너지, 지속 가능성, 이동성 분야의 기업과 독일 철도와 같은 공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유레프 캠퍼스는 유럽에서 주목받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과 이동수단 혁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데 캠퍼스 내에서는 무인 전기차가 다니고 사용자 편의성에 기초하여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기차 이용을 확대한다. 단순히 정보통신 기술 기반이 아니라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가능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과 기업 성장을 함께 추구한다. 다섯 번째, 독일 베를린 시티랩. 시티랩은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아이디어나 제품, 솔루션 등을 테스트하는 플랫폼이다. 시티랩은 스마트 시티의 핵심을 오픈 데이터에 있다고 보고 누구나 데이터를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오픈 매뉴얼, 그리고 로그인을 생략하는 장벽 없는 액세스 이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가 떨어지는 스마트 시티는 정보의 격차와 함께 불평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시티랩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인 루프트 다튼 프로젝트는 시민이 참여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프로젝트이다. 시민들은 35유로가량의 공기 감지 센서를 구매하여 원하는 곳에 각자 설치한다. 현재 5,000여 개의 센서가 전 세계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이슈를 공론화할 수 있다. 프라그 딘 슈타트 프로젝트는 이름을 직역하면 국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의미인데 시민과 NGO 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돕는 프로젝트이다. 이해 당사자가 필요한 공공정보를 행정당국에 청구했음에도 그 정보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캠페인과 소송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은 시민 크라우드 펀딩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 10만 건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 5. 결론 및 제안.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 전반의 내용과 유럽의 스마트 시티 사례를 살펴봤다.
유럽의 스마트 시티는 이미 시민 참여가 활발함에도 끊임없이 시민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도시계획부서의 막스 스밋은 도시계획과 시민들의 요구 사이 항상 긴장과 갈등이 있지만 이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시민들을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에 참여시켜 함께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말처럼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협력이 더 잘 이뤄질지, 혹은 팽창하는 자본주의에 먹혀들어 부의 양극화로 인한 가난 속에 허덕이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로부터 우리의 미래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스마트 시티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똑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똑한 것이다. 시민을 주체로 참여시키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고른 혜택을 돌려주지 않는 도시는 아무리 최신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하지 않고 어리석기만 할 것이다.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시민이자 성공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서 시작한다. 우리 스스로 나와 이웃의 문제, 도시의 미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와 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곁에 스마트 시티가 함께할 것이다.